첫 번째 이야기, 건달 출신에게 들은 사람을 죽이는 방법. 10년 전쯤 군대에 있을 때 제가 내무실을 같이 쓰는 고참에게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 고참은 입대 전에 건달이었다고 하는데 상당한 거구에 인상도 사나웠던 편인데다 몸에 칼자국도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병장을 달고 나니 치는감을 잃었다며 체력 단련장에서 하루 종일 샌드백을 치더군요. 당시 할 일도 없어서 운동을 자주 했던 저는 그때가 되어서 그 사람과 말을 붙여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중 들었던 가장 소름 끼치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이 밖에 있을 때 주로 맡는 임무가 밀수와 뒤처리 이렇게 두 가지였는데 밀수는 외국에서 금품 같은 걸 몰래 가져오는 일이었기에 별 이야기할 건 없는데 뒤처리라는 건 사체나 의뢰로 인해서 사람 납치해서 죽인 다음 처리하는 일입니다. 납치를 하고서 소리를 지르거나 말하지 못하게 입을 테이프로 막는 건 삼류의 방식이라고 하더군요. 그 사람이 주로 사용하던 방법은 지름이 5cm 정도 되고 끝부분이 날카롭고 뾰족한 깔대 같은 걸 쓴다고 합니다. 그걸 목젖이 있는 부분에 쑤셔 박으면 침도 삼키지 못하고 말도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걸 빼지 않는 이상 피가 흐르지 않으니 출혈도 없다고 합니다. 그렇게 상대를 꼼짝도 못하는 상태로 만든 뒤 멀리 지방에 있는 생선 가공 공장에 데려가서 마지막으로 피울 담배 한 대를 주며 할 말을 한 번 하게 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피를 빼야 하기 때문에 엎드리게 한 다음 칼로 목을 앞쪽부터 절반만 자른다고 합니다. 뼈가 있는 쪽은 쉽게 잘리지 않고 근육도 질기기 때문에 피가 사방으로 튈 수가 있어서 알아서 빠지도록 둔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그렇게 피가 빠지는 와중에도 목뼈까지 절단한 건 아니기 때문에 살아서 숨도 쉬고 있다가 서서히 죽어간다고 합니다. 그렇게 상대가 죽고 나면 안구부터 적출해 생리식염수에 담궈서 아이스박스에 보관하고 엄지와 검지손가락만 잘라서 분쇄기에 넣은 후 드럼통에다 시체를 태워 자세로 넣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영화에서 보셨듯 고경화성 시멘트를 붓고 굽게 되면 전문적으로 처리해주는 고깃배에 싣고 먼바다에서 내다 버린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저에게는 사체 같은 건 절대 쓰지 말라고 하더군요. 소름 돋는 게 한 가지 더 있다면 이런 방식으로 여러 명을 처리했지만 전과 하나 없는 모범 시민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 산에 들어갔다가 딸이 귀신의 빙이 된 썰. 일주일 전의 이야기. 딸과 함께 드라이브를 나갔다. 인적이 드문 산길로 나갔다가 중간에 드라이브인으로 밥을 먹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 딸을 놀래주려고 고정되지 않은 오솔길로 비집고 들어갔다. 딸은 무섭다며 돌아가자고 했지만 나는 그게 재미있어서 자꾸자꾸 나아갔다. 그랬더니 갑자기 엔진이 꺼졌다. 아무리 시동을 다시 걸었지만 걸리지 않았다. 산속이라 휴대폰도 터지지 않았고 자동차 정비 지식도 없었기에 나와 딸은 어쩔 줄을 몰랐다. 밥을 먹었던 드라이브인 식당도 걸어서는 몇 시간 거리.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한 나는 그날은 차 안에서 묵고 다음날 아침부터 드라이브인 식당까지 걸어서 가기로 했다. 차 안에서 추위를 견디고 있노라니 어느새 밤이 되었다. 예상과는 달리 깊은 밤의 산은 아무런 소리가 나지 않았다. 이따금 바람이 불어서 나무가 웅성웅성 대는 소리 정도. 그리고 시간이 흘러 딸은 조수석에서 잠이 들었다. 나도 자야지 하고 생각하며 눈을 감고 있었는데 갑자기 무슨 소리가 들려왔다. 지금 생각해도 기분 나쁜 그 소리는 텐, 소, 맷, 뜻을 알 수 없는 그 소리는 몇 번이나 반복되었다. 처음에는 잘못 들었다 싶어서 눈을 감고 있었는데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는 통에 견딜 수 없어져서 눈을 떴다. 그랬더니 끼뿌연 무엇인가가 기이한 움직임을 보이면서 차에 가까워지고 있었다. 그것은 머리가 없었고 다리는 하나였다. 그 녀석은 기이하자면 양손을 크게 휘둘려서 그 반동으로 몸 전체를 흔들며 이쪽으로 향하고 있었다. 너무나 무서워서 소리를 지르고 싶었지만
왠지 그때는 옆에서 자고 있는 딸을 깨우면 안 된다는 생각에 소리를 지를 수도 도망칠 수도 없었다. 그 녀석은 자꾸자꾸 차에 가까워지더니 그냥 차 옆을 통과하는 듯 했다. 통과하는 동안에도 텐, 소, 맷 그런 기괴한 소리는 쭉 들렸다. 소리가 멀어지고 뒤를 되돌아봐도 그 녀석의 모습이 안 보이게 된 시점. 안심하고 딸 쪽을 보노라니 그 녀석이 조수석 창 박혀 있었다. 가까이서 보니 머리가 없다고 생각했었는데 가슴 근처에 얼굴이 붙어 있었다. 놈은 다시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무서운 얼굴로 실실 웃고 있다. 딸 쪽으로 다가온 놈에 대한 분노도 끌어올라 나는 무서움을 참고 소리쳤다. 외치자마자 그 녀석은 사라지고 딸이 깨어났다. 나의 고함 소리에 놀라 깨어났나 싶어서 딸에게 사과하려고 하자 들어왔다. 들어왔다. 딸이 중얼중얼 말하고 있었다. 위험하다고 생각해 어떻게든 이 장소를 떠나려고 시동을 다시 한번 걸었다. 다행히 시동이 걸렸다. 서둘러서 온 길을 되돌아갔다. 딸은 옆에서 아직도 중얼거리고 있었다. 빨리 사람이 있는 곳에 가고 싶어서 차를 몰았다. 간신히 거리의 빛이 보이고 안심했지만 그때는 딸의 중얼거림이 달라졌다. 텐, 소, 맷. 딸의 얼굴도 왠지 내 딸의 얼굴이 아닌 듯했다. 이대로 집에 가기에도 딸이 이런 상태로는 안 되겠다 싶단 차였다. 그 순간 내 눈에 띈 절로 뛰어들었다. 한밤중이었지만 절에 불이 들어와 있길래 딸을 질질 끌며 문을 두드렸다. 쥐지 스님 같은 사람이 나오더니 딸을 본 직후 갑자기 나를 향해 고함을 쳤다. 무슨 짓을 하고 온 겁니까? 산에 들어가서 이상한 놈을 봤다고 이야기하자 유감스러운 얼굴을 했다. 위안받게는 안 되겠지만 그러면서 그는 불경을 읽으며 딸의 어깨와 등을 살짝 내려쳤다. 스님이 오늘 하루 묵고 가라고 하기에 딸도 걱정되어 절에 묵기로 했다. 딸은 야마노케라는 산귀신에 홀려 49일간 이 상태가 계속된다면 평생 그대로 제정신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스님은 그렇게 되지 않게 딸을 맡아서 어떻게든 야마노케를 내쫓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나는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 스님의 말을 전했고 아내는 일단 그 말을 믿어주었다. 스님의 말에 따르면 이대로 집에 돌아가면 아내에게도 그 산귀신이 붙게 된다는 것이었다. 야마노케는 여자에게 빙이 되어 사는 귀신으로 완전히 야마노케를 뿌리 뽑기 전에는 아내도 딸을 만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일주일이 지났지만 딸은 아직 절에 있다. 매일 상태를 보러 가고 있지만 더 이상 딸이 아닌 것 같다. 희죽희죽 웃고 정말 도저히 뭐라 말할 수 없는 눈초리로 나를 쳐다본다. 다시 원래의 딸로 제발 돌아왔으면 좋겠다. 절대로 장난이라도 깊은 산에는 들어가지 말았으면 한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